안녕하세요. 저는 성형외과 전문의 유혜미입니다. 저는 외적인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이 내적으로 몸속의 대사와 노화를 함께 다루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이 뱃살과 다이어트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식욕을 참는 것만이 다이어트의 유일한 해답일까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가 식욕, 수면욕, 성욕 이런 거잖아요. 이게 매슬로우의 5단계 기본 욕구 중에. 근데 그거를 참으면은 다른 쪽에서 폭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식욕을 많이 참으면 좀 성격이 안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식욕을 참으면 안 된다. 그러려면은 좋은 걸로 몸에 꾹꾹 채워놔서 다른 게 안 땡기게 해야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만약에 라면을 먹고 싶어지기 전까지 배를 계속 부르게 만드는 거죠. 근데 뭘로 부르게 만드느냐? 좋은 음식들로. 살 안 찌는 음식들, 그리고 한번 먹었을 때 포만감이 오래가는 음식들로 채워놓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얘기하자면은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단백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백질은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건가요? 자기 몸무게만큼 먹는 게 일단 제일 기본이에요. 그래서 제가 살이 쪘을 때는 한 60kg 정도 됐었거든요. 그때는 단백질을 60g을 먹으면 돼요. 그래서 60g을 하루 3번 나눠 먹으면은 20, 20g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단백질 20g, 점심에 20g, 저녁에 20g을 잘 나눠서 배에다가 계속 차곡차곡 넣어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아침을 많이 굶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아침 단백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새 단백질 드링크 많이 팔잖아요. 근데 거의가 보면 20g 또는 25g인데 딱 그 정도가 진짜 아침에 먹기 적당한 용량이고요. 그 정도 먹으면은 아침에 약간 배가 안 고파요. 근데 아침에 밥을 먹고 나오잖아요. 흰밥을 먹으면은 10시, 11시쯤 되면은 되게 배고파요. 혈당이 떨어져서 그렇거든요. 근데 단백질을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천천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 포만감이 오래 가요. 그래서 식욕이 좀 덜 오르죠. 비만의 70%를 결정한다는 의외의 요인이 있다는데 무엇인가요? 의외의 요인은요, 잘 먹고 잘 자고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백질을 먹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의외로 물을 많이 안 드세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물을 돈 주고 사는 게 진짜 아깝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살찌는 사람들이 손에 뭘 들고 다니는지 잘 보면은 강의실에서 보면은 항상 맛있는 주스, 다른 음료수를 항상 들고 다니면서 먹어요. 살찌는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들 보면 물을 안 먹어요. 의외로 물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살을 잘 빼요. 그 이유를 보면 물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기초대사량이 증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초대사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몸이 순환을 하게 돼요. 대사 능력이 증가되면은 지방을 태우던지 아니면은 열량을 쓰던지 칼로리가 타요.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물을 많이 먹는 게 다이어트 할 때 도움이 많이 돼요. 저도 살을 11kg을 2달 만에 확 뺐는데 그때 진짜 급격하게 달라진 거 하나가 물을 하루에 3리터 먹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물을 많이 먹으면은 화장실을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가만히 못 앉아 있어요. 그래서 물 먹고 화장실 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일단은 계속 좀 움직이게 되고 또 물을 먹으니까 계속 배가 부르게 되고 또 의학적으로는 위가 어느 정도 물배가 차면은 위가 팽창하잖아요. 팽창하면 팽창할 때 있는 스트레칭 리셉터라는 게 있어요. 위에 몇 개가 붙어 있는데 위가 팽창하면 위가 불렀다 하고서는 뇌로 시상하보러 가서 배가 부르니까 식욕을 억제시키자라는 이런 호르몬들이 돌게 된다고 이렇게 논문이나 연구에 나와 있어서 결국에는 물배를 채우는 게 어쩌면 위를 팽만시키는 것도 있고 대사 능력도 증가시키고 기초대사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살을 더 잘 뺀다고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고요. 또 요새 소화 비만 많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들 중에서도 물을 조금 더 많이 먹게 했더니 아이들의 기초대사 능력이 조금 더 증가해서 1년간 봤더니 물을 안 먹는 애들보다 먹는 애들이 한 1, 2kg 정도 더 몸무게를 뺐더라라는 연구도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생수, 물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환자들한테 얘기를 할 때 물 많이 드세요 했더니 다들 녹차, 뭐 레몬수 그리고 거기다 항상 뭐를 타서 먹어요. 그래서 자꾸 물에다 뭔가 타서 먹는데 보니까 이 생수를 먹는 걸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우리 세포가 필요로 하는 거는 그냥 진짜 퓨어 워터 생수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은 물이 걱정이 되신다면은 솔직히 2, 3리터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이 되면은 미네랄 성분들의 불균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소금을 조금 타먹는 게 좋다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히말라야 소금을 좀 좋아서 타 먹어 보려고 했더니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좀 타기도 귀찮고. 그래서 어쨌든 물은 공짜잖아요. 그래서 물만이라도 좀 많이 드셔보시고, 물을 맞고 많이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몸에 있는 노폐물을 빼낸다 라고 생각을 하고, 위를 팽창시켜서 위가 무르게 하면은 아무래도 음식물 좀 덜 들어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식욕이 오를 때는 이게 가짜 배고픔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갈증을 배고픔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배고플 때는 물부터 먹으면은 그 고비를 한번 넘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고비를 못 넘겼다 하면은 단백질을 저는 먹어요. 그러면 진짜 배가 더 부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의외의 요인이 진짜 수면, 되게 중요해요. 모든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어요. 근데 보면은 애기들은 하루 종일 자잖아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수록 잠이 줄어요. 잠이 줄면요, 자는 동안 좋은 호르몬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성장 호르몬, 그리고 식욕을 억제시키는 호르몬, 이런 호르몬들이 잠잘 때 분비가 되거든요. 결국에는 만약에 우리가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요. 그래서 근육 운동을 하면은 근육이 찢어진단 말이에요. 찢어지는 과정이 있으면은 이게 서로 붓고 힐링하는 과정이 있어야 근육이 성장을 하고 크게 되는데,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은 수면 시간을 줄여가면서 운동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근육을 찢어놓기만 하지 다시 근육이 성장하는 그 수면까지 못 가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운동은 잘 운동하고 쉬는 것까지가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잠을 잘 자야 근육도 오르지만 또 식욕을 억제시키는 호르몬이 조금 더 많이 분비가 돼서, 잠을 덜 잔 날은 되게 배가 고파요. 잠을 잘 잔 날은 약간 식욕이 줄어요. 그래서 의외로 수면을 잘하는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성공을 해요. 최근에 몇 달 전에 모 방송국 PD님이 저랑 같이 다이어트를 했는데, 남자분이신데 결혼하고 나서 배가 많이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또 식단도 하고 계시는데 몇 가지가 좀 잘 못하셔가지고 그때 위고비 조금 같이 했고, 그리고 보니까 잠을 안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방송 일 하시는 분들이 잠을 못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밤에 12시에 자고 7시에 일어나고 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2달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정체기 때 잠을 더 자라고 했더니 그때 정체기가 딱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놀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던 다이어트의 상식이 약간 깨지는 거를 그때 느끼셨대요. 그래서 저도 잠을 잘 자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뭘 해도 살이 잘 안 빠진다 이러면은 한 일주일만 잠을 7시간은 푹 자보세요. 자는 동안 당이 소모가 되거든요. 근데 잠을 푹 자면은 아침 되면은 몸무게가 빠져 있을 거예요.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럼 몸이 붓기가 안 빠지고 오히려 몸이 더 부어 있어요. 그래서 물과 수면이 의외로 비만을 확실하게 교정시켜 줄 수 있는 의외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만으로 뱃살 쉽게 뺄 수 있나요? 제가 살이 많이 쪘을 때 운동을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홈쇼핑에서 약간 이렇게 허리를 받쳐주면서 이렇게 복근 운동을 하게 하는 그런 기구를 팔더라고요. 그거를 샀어요. 그래서 등에 대고서는 계속 복근 운동을 했어요. 복근이 생겼을까요? 하나도 안 생겼어요. 운동을 열심히 했지만 복근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속상해서 그때 한 달 내도록 맨날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을 때 이 복근이 생기느냐, 체지방을 걷어내야 복근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요, 배에 복근을 갖고 있어요. 단지 지방에 파묻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복근 운동을 많이 해도 이 지방이 파묻혀 있으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모래 안에 있는 진주가 있으면은, 진주가 아무리 있어도 얘가 있으면은 모래를 걷어내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근육이나 이런 복근 이런 것들이 보이려면 먼저 크게 체지방이 싹 빠져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식단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식단이 잘 되면은 운동을 안 해도 사실은 살이 되게 잘 빠져요. 그래서 특히 또 몸무게가 한 100kg 이상 되면 운동할 때 무릎 관절에 되게 무리가 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100kg 이상 될 때는 식욕 조절부터 먼저 해서 식단으로 빠르게 체지방을 뺀 다음에, 근데 이럴 때는 근육도 같이 빠지기는 해요. 다 빼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몸이 가벼웠을 때 살살 걷고 뛰고 시작하면은 잘 빠질 거예요. 그래서 운동만으로는 뱃살을 쉽게 뺄 수는 없고요. 식단을 먼저 한 다음, 그 다음에 복근이 살짝 보일 때쯤에 근육 운동을 하면은 진짜 예쁘게 근육이 잘 잡히실 거예요. 평소의 습관으로 뱃살 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뱃살을 빼기 위해서는 아까 식단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식단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의외로 새끼를 잘 챙겨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일단 굶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굶기 시작하면은 근육부터 빠져요. 근육이 빠지면요, 몸이 힘이 빠지면서 약간
약간 구부정하게 되고 등 근육도 빠지고 팔 근육도 빠지니까 이런 페트병 이거를 잘 못 단대요. 그래서 굶어서 빼면 되게 볼품없이 빠지고 진짜 가속 노화로 가게 돼요. 전 그게 되게 싫더라고요. 그리고 기운이 없으니까 그다음부터 또 먹어요. 먹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근육은 빠지고 지방만 계속 오르겠죠. 그러면 오히려 몸이 점점 더 악성 비만으로 가게 되고 대사성 질환,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이 자꾸 몸에 달라붙게 돼요. 그래서 평소에 습관으로 뱃살을 빼려면은 세 끼를 다 단백질을 채워 넣어서 근육이 빠지는 그런 타임을 못 주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한 끼를 굶잖아요. 그 굶을 때 내 몸에 근육이 빠져나가요. 한마디로 근육을 돈이라 생각하시면은 돈을 잃는 거죠. 그때 당시에 내가 돈을 벌지 못하면은 돈을 잃는 것처럼 아침 식사를 굶으면은 아침에 있는 근육이 이만큼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단백질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물 이런 거 많이 먹는 거, 저는 이게 몇 리터인지 모르겠다. 한 250 돼 보이는데요. 이런 거가 한 2개면 500이잖아요. 이런 거 한 6, 7개를 먹어요. 그래서 물을 계속 들고 다니면서 계속 먹는 거 중요하고, 그리고 일단 뱃살을 빼려면은 플러스 요인, 제가 말씀드린 거 단백질, 물도 얘기했지만 마이너스 요인을 안 해야 돼요. 나쁜 짓을 안 해야 돼요. 나쁜 짓 뭘까요? 액상과당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다, 콜라만 끊어도 일단은 기본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다, 콜라, 또 설탕, 그리고 과당은 과일이에요. 사실 다이어트 할 때 달달한 과일만 먹으면 살이 빠질 것 같잖아요. 예쁘게도 생겼고. 근데 사실 과일을 먹으면 살이 잘 안 빠져요. 그거를 알 수 있는 거는 연속 혈당 측정기를 딱 대보면은 내가 사과나 포도를 먹을 때 혈당이 엄청 뛰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혈당이 뛴다는 거는 혈당이 스파이크를 친다는 거고, 혈당이 스파이크를 치면은 혈관에 상처를 내거든요. 이 상처를 내면은 이 혈관이 나중에 자꾸 두꺼워져요. 그리고 혈당이 오를 때 인슐린이 팍 분비가 되는데, 그때 췌장에서 인슐린을 쥐어 짜느라고 췌장이 또 손상이 되면은 나중에 췌장에서 문제가 생기는 당뇨병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스파이크를 많이 치게 하는 과당, 설탕, 액상과당을 끊어내는 거죠. 그렇게만 해도 뱃살이 일단 첫 번째로 잘 빠질 거예요. 복부 지방을 찐득하게 만드는 최악의 음식은 무엇인가요? 방금 얘기한 애들이에요. 정제된 탄수화물, 그러니까 흰쌀밥.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심으로 살긴 하지만 나이 들면 밥심으로 살면은 배만 나올 거예요. 그래서 흰쌀밥을 좀 줄이셔야 되고요. 제일 나쁜 게 콜라. 여긴 없나요? 콜라, 사이다, 그리고 그냥 우리가 많이 먹는 커피에 타 먹는 그런 설탕 같은 거, 그리고 과일 주스. 저는 과일도 다이어트 때는 조금은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일 주스는 더 피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과일은 그래도 그나마 씹어 먹는데 과일 주스는 그냥 들이붓는 거잖아요. 혈당이 진짜 엄청나게 치솟아요. 제가 과일 먹지 말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저거는 거짓말이다, 저거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의사들마다 과일이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근데 다이어트의 측면에서는 이 과일의 이 달달한 이 맛이 혈당 스파이크를 치게 하는데, 사실 혈당 스파이크라는 거는 어떻게 기준을 잡냐면은 우리가 혈당이 한 100 정도 있는데 50 이상 뛰면은 혈당 스파이크에서 내가 나 100 정도 있었는데 갑자기 바나나를 먹었는데 160이 나왔어. 그럼 이건 혈당 스파이크죠. 그리고 한 150 이상 나오는 것도 혈당 스파이크예요. 그래서 그렇게 스파이크 치는 거를 알려면은 연속 혈당 측정기를 한 번만 해보세요. 그게 한 9만 원, 10만 원에 내면은 2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음식의 점수를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나한테는 이 과일이 먹었을 때 혈당을 많이 친다 이러면은 얘는 평생 좀 멀리 해야 되는 음식이고, 사람들마다 다르긴 하거든요. 당뇨인 환자들한테는 물에다가 레몬만 타서 먹어도 혈당이 올라가요. 사과를 타서 먹어도. 그래서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아침에 혈당이 엄청 뛰시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는 아침에 다이어트 한다고 사과나 이런 오렌지를 물에다가 넣고서는 그 물을 마신대요. 근데 엄청 뛰고 또 포도즙, 석류즙을 먹는데 혈당이 막 200 이상 올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는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음식을 즙으로 짜서 먹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본인의 혈당을 높였고, 혈당을 높이는 것 자체가 바로 비만으로 가게 하는 거죠. 복부 지방을 찐득하게 만드는 최악의 음식은 아까 말씀드린 흰쌀밥, 그리고 콜라, 사이다, 그리고 과일 주스, 이런 것들 혈당 측정기에서 본인한테 진짜 어떤 게 뛰는지 확인을 해보시면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몸에 좋다고 알고 있지만 의외로 다이어트에 치명적인 음식은 무엇이 있나요? 몸에 좋다고 알고 있지만 다이어트에 치명적인 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과일이에요.
과일은 다이어트 할 때는 제발 좀 적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다이어트 할 때 과일 되게 맛있거든요. 왜냐면 이것저것 다 음식을 안 먹는데 특히 뭐 과일 중에 복숭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딸기 좋아하시는 분들, 수박 좋아하시는 분들 다이어트 때 많이 먹으면 살이 절대 안 빠지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 할 때 과일을 아예 안 먹었어요. 아예 끊어버렸고 토마토 빼고는. 사실 토마토는 채소죠. 일반 사람들이 다이어트 할 때 살이 잘 안 빠지는 걸 보고 체지방이 조금씩 오르던데 진짜 조금 먹는데 그런 분들 보면은 꼭 복숭아나 딸기를 계속 먹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음 먹고 다이어트 할 때는 좀 달달한 과일은 피하고 최대한 뭐 토마토 정도는 괜찮고 과일을 꼭 먹어야겠다 그러면은 모든 음식을 먹고 마지막에 조금 먹는 걸로 드시는 게 좋고요. 아침에 과일 먹는 걸 피하시는 게 좋아요. 사실 옛날에는 아침 사과가 금사과라고 했잖아요. 저녁 사과가 독사과라고 그랬나? 근데 요새는 혈당의 측면에서 보면은 아침 사과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말을 못 믿겠다 하면 진짜 혈당 측정기 딱 되고 사과를 아침에 빈속에 드셔보세요. 자는 동안은 아까 당을 소모한다고 했잖아요. 혈당이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첫 음식이 뭐가 들어오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과일이 들어오면 혈당이 낮은 데서 펑 뛰어요. 그래서 아침에 만약에 빵을 먹었다, 잼 먹었다, 과일 먹었다 하면은 아침에 뻥 뛰면서 정신이 말짱하다가 10시쯤 돼서 슉 떨어지면서 정신이 혼미해지고 졸리기 시작해요. 그때 되면은 또 과일 주스나 또 커피 마시죠. 그래서 아침 첫 끼에 만약에 이런 과일을 안 먹고 제가 말씀드린 단백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계란이라도 드시면 진짜 좋은 거죠. 제가 이전에도 한번 영상을 찍었는데 여러분 다이어트 모르면 계란부터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계란 후라이 그리고 계란찜 아니면 계란 삶은 거라도 드시면은 그게 천천히 혈당이 오르면서 오래 지속이 되니까 포만감이 있고 점점 감소하니까 좀 식욕이 확 오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의외로 다이어트에 적은 저는 과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살이 찌고 빠지기를 반복하면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살이 찌고 빠지고를 반복한다는 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남녀가 사귀는데 사귀었다 헤어졌다 사귀었다 헤어졌다 약간 이렇게 불안정한 거랑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이렇게 불안정한 사람들은 결혼 잘 못하거든요. 우리 몸도 빠졌다 빼졌다 빠졌다 졌다 이러는 거는 뭔가 정립이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다이어트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잘 빠졌으면 굶어서 빠졌겠죠. 근데 다시 찐다는 거는 또 먹으니까 찌겠죠. 굶었다가 먹었다가 굶었다가 먹었다가 굶을 때 근육 빠지고 먹을 때 지방 찌고 이러니까 근육은 계속 감소하고 지방은 계속 오르면서 몸이 더 악성 비만으로 가게 되니까 나중 되면은 이제 뭘 해도 몸이 듣지를 않고 그때부터는 굶어도 절대 안 빠지는 그런 악성 몸이 되는 거죠. 저는 그걸 슈퍼돼지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되면은 진짜 제대로 다이어트 하지 않으면은 몸이 이제 상하기 시작해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아지고 그리고 유리지방산, 당뇨, 고혈압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내과에 가면은 살 안 빼면 죽습니다 이런 소리 들어요. 그래서 저에게 진짜 좀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약을 같이 처방받기 원하셔서 오시는 분들은 거의 100kg 넘는 분들이 오시는데 다 내과 가서 살 안 빼면 죽습니다라는 소리 듣고 와요.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은 다 찌고 빠지고를 반복하면서 몸이 다 상하신 분들이세요. 노년기 공복에 먹을수록 도움되는 음식들이 있나요? 네, 나이가 들면요, 위가 약해지죠. 소화 능력이 줄어들어요. 그걸 잘 생각하면은 나이가 들 때 근육이 빠지는 거랑도 연관이 돼 있고요. 우리 몸속에 가장 깊은 속에 들어있는 근육이 바로 이 벽도 근육이에요. 위벽, 심장 근육, 다 근육이거든요. 그런 근육이 약해지면서 이렇게 잘 위장 운동을 못하니까 식사 능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소화 효소도 잘 안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들면은 아침에 죽을 자꾸 먹으려고 그래요. 죽 먹고 누룽지 같은 거 먹고 그러면은 혈당이 오르면서 또 기운이 쫙 올랐다가 또 슉 빠지죠.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는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자꾸 그렇게 소화 흡수가 빠른 죽 같은 걸 먹게 되면서 뱃살이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뱃살은 나오고 근육은 빠지니까 등은 굽죠. 사실 등 근육이 많아야 등이 펴지고 허리가 안 아픈데 허리 아프신 분들 우리 아버지 등을 만져봐도 뼈가 만져져요. 그만큼 등 근육이 없거든요. 그래서 노년기일수록 아침에는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데 소화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단백질 드링크가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두유도 좋고요. 그리고 그냥 식물성 두유도 괜찮긴 하지만 그냥 단백질 드링크가 오히려 더 낫고 단백질 드링크를 조금 미지근하게 해서 오히려 제가 아까 말씀드린 60kg일 때는 60g 먹으라 했잖아요. 나이 들었을 때는 한 1.5배에서 2배까지 더 많이 드셔야 돼요. 그만큼 더 많이 근육이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저희 아버지한테 근육 빠지고 하시니까 그냥
단백질 드링크 먹으라고 요새는 뭐 특정 제품 이렇게 타서 먹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소화 흡수가 잘 돼서 이게 락토프리로도 나와요. 그러니까 유당불내증 있으신 분들도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런 거 사다 드리면 아침에 2개씩 넣고 타서 드시고 나서 일단 얼굴에 주름이 없어졌어요. 쭈글쭈글한 근육이 이제 다 이렇게 살이 찌니까 얼굴 근육도 좋아지고 허리 아픈 것도 나아지고 의외로 이 단백질 드링크를 어르신들이 잘 챙겨 먹으면 근육이 잘 생겨요. 갱년기 여성들이 잘못하고 있는 관리법이 있나요? 저한테 오는 여성분들이 다 그 나이 때 40대 50대 와서 다 잘못하고 있는 게 첫 번째, 굶는다. 무조건 조금 먹는다. 저 아침 안 먹고 점심 안 먹고 저녁만 찌끔 먹는데 왜 살이 안 빠질까요? 하고 오는데 다들 몸이 이래요. 이러고 기운이 없는 스폰지 같아요. 그러면서 기운이 없는데 살이 안 빠져요. 똑같은 말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발 음식을 아예 끊지 말고 새끼를 잘 챙겨 먹어보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무조건 안 먹는 게 빠진다는 거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적게 먹으면 빠지는 거는 20대까지인 것 같아요. 30, 40대부터는 적게 먹으면 근육이 빠지고 지방은 올라가요. 왜냐면 살려고. 우리 몸은 위기 상황이 닥치면요 지방을 더 꽉 잡고 있어요.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신 그리고 생식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위험이 당할까봐 지방을 더 꽉 잡게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계속 굶잖아요. 그러면은 여성으로서 할 수 있는 생식 능력들이 떨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불임 아니면은 성기능 약화, 게다가 집중력 장애, 기억력 장애 이런 것들이 적게 먹으면은 더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갱년기 여성들이 일단은 적게 먹는 거, 음식을 거의 안 먹듯이 하는 옛날에 그랬잖아요. 단식원 이런 데 가가지고 쫄쫄 굶으면서 빼다가 막 쓰러지고 그리고 다시 뭐 회복하면은 다시 또 살찌고 되게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한 가지 더 두 번째 한다면은 걷기 운동이에요. 걷기 운동을 하면서 살을 빼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걷기 운동하면서 살을 빼는 거는 진짜 아예 누워 지내시는 분이라면 가능하세요. 근데 운동이라는 건요 내가 안 하는 행동을 해야 운동이거든요. 근데 걷는 거는 계속 걸어 다니잖아요. 하던 거를 하는 건 운동이 아니고요. 일상생활이에요. 그래서 걷지 말고 조금 뛰라고 해요. 왜냐면 사람이 걸을 때는요 사용하는 근육이 되게 조금이에요. 근데 뛰잖아요. 그러면 점프할 때 생기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그리고 점프해서 앞으로 갈 때 생기는 그 근육들 그리고 여기 허벅지 근육, 엉덩이 근육이 완전 다르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달리기를 할 때가 정말 살이 진짜 잘 빠져요. 그래서 너무 달리면 너무 빠져요. 근육도 빠져요. 그래서 적당하게 잘 달려주는 거. 요새는 뭐 세게 달릴 필요도 없이 슬로우 조깅만 해도 좋아요. 그래서 걷다가 달렸다가 이거를 또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살이 잘 빠져요. 근데 걷는 분들에게 제가 제발 30분만 뛰세요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한 달 뒤에 저한테 경과 보러 와서는 2시간을 걸어요. 경보를 해요. 다 똑같아요. 제발 좀 조금 뛰세요 이러면은 다 2시간씩 10,000보, 20,000보를 걷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러면은 하지정맥류 그리고 그 발바닥 쪽에 있는 질환들, 족저근막염 이런 것들이 오히려 생기고 더 피곤해서 식욕이 올라요. 그래서 오랜 시간 계속 운동하는 게 오히려 식욕을 올리기 때문에 산책하고 걷는 거는 그냥 정신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약간의 힐링을 위해서는 괜찮겠지만 살을 빼기 위해서는 조금 심장 하트레이트가 조금은 더 많이 뛰어줘야 심장이 펌핑하면서 혈액순환이 되고 혈액순환이 돼야 대사 활동이 증가되니까 지방을 타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진짜 잘못하고 있는 거 딱 2가지 여러분 다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진짜 확신을 합니다. 무조건 적게 먹고 걷고 있으실 거예요. 이 2가지에서 조금만 변형을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 아침, 점심, 저녁에 단백질을 계속 먹어줘서 배가 부른 상태가 되면은 몸이 이걸 안정화 상태로 생각하고 근육을 만들어주면은 근육은 미래에 살을 찌는 걸 막아주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달리라고 그랬죠. 유산소 운동은 과거에 내가 쪘던 지방들을 다 없애줘요. 과거를 청산해줘요. 그래서 미래를 설계하는 근육 운동과 단백질 먹는 것과 또 과거를 청산하는 유산소 운동을 같이 해주면은 몸이 점점 건강해지겠죠. 40대 이후 다이어트 시 반드시 신경 써야 하는 3가지 식단 변화는 무엇인가요? 40대 이후 다이어트 할 때 신경 써야 할 식단은요. 저가 진짜 신경을 많이 썼던 거가 평소에 안 하던 거였어요. 단백질 잘 챙겨 먹기. 여러분 진짜 다이어트 할 때 단백질은 진짜 떠나서는 안 될 요소예요. 단백질 근육 없이는요. 이 다이어트에 건강하게 못해요. 근육이 빠지면 진짜 가속 노화해요. 얼굴의 모든 것들도 사실은 살이라고 생각하지만 근육의 요인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웃을 때 생기는 이게 중안면부도 다 근육이고요. 그리고 눈둘레근 이런 근육 같은 것도 굶잖아요. 여기도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얼굴이 퀭해지면은
약간 해골 같은 얼굴, 땅콩형 얼굴로 가게 돼요. 그래서 40대 이후에는 탄력도 없는데 얼굴도 노화가 되면은 진짜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럴 때 굶으면 안 되고 단백질을 잘 챙겨 먹으면은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뺐는데 얼굴이 안 늙어요. 근데 굶어서 살을 빼신 분들 보면은 식욕 억제제만 사용을 해서 그냥 식단만 딱 조금 먹는 걸로 가버리면은 얼굴살이 훅 빠져서 노화된 얼굴로 가요. 그거를 위고비 페이스, 외국인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위고비 자체가 식욕을 줄여줘서 전체적인 들어오는 음식의 양을 다 막아버리니까 근육이 다 빠져서 결국에는 위고비 페이스라고 해서 약간 해골 같은, 약간 마약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얼굴이 되게 병약해 보이거든요. 그렇게 살이 빠져요. 그러면은 몸은 날씬한데 얼굴은 병약해지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들이 빨리 되는 거죠. 가속 노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위고비나 마운자로를 할 때 단백질만 진짜 잘 챙겨 먹으라고 해요. 제가 최근에 위고비를 해가지고 한 15kg를 빼신 분이 있어요. 물론 단백질을 계속 이렇게 먹으라고 잔소리를 해서 근육이 잘 안 빠지면서 예쁘게 빼셨어요. 근데 마운자로를 했더니 진짜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배부른 게 오래 가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오늘 저한테 메시지를 줬는데 하루 종일 뭘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든대요. 그래서 그럴 때 진짜 조심해야 된다고. 안 먹고 싶다 하더라도 배에다가 단백질은 꼭 채워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먹을 만큼의 양이, 할당량이 오늘 안 들어오면은 우리 몸은 이제 파업을 하기 시작해요.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열심히 일도 하고 또 내가 해야 될 그런 공부를 해야 되는데 몸에서 밖에서 뭔가 안 들어온다. 우리 일하는 사람들도 돈 안 들어오면 열받잖아요. 몸도 열받다 보면은 무슨 사고가 나요. 그래서 안 걸리던 병들이 막 달라붙어요. 그때부터 면역력이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나이 들어서 특히 40대 이후에 갱년기 때 이렇게 굶어서 빼면은 근육 빠지는 것도 문제인데 평소에 안 걸리던 이상한 병들이 걸려요. 제가 들어본 거는 폐렴, 방광염, 헤르페스, 그리고 손에 이렇게 물집 잡히는 거, 한포진 저도 왔었어요. 그리고 저도 평생에 처음 걸린 거였거든요. 그때 다이어트 하면서. 이런 병들이 이상하게 생기는 게 보면은 다 면역력이 떨어져요. 보통은 다이어트하고 3, 4kg 정도 빼면은 그때부터 감기 몸살에 걸리기 시작하고 다들 한 번씩 알아 누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 되려면은 평소에 다이어트 할 때 단백질 꼭 잘 챙겨 먹고 거기다가 플러스 면역력을 좋게 하는 걸 같이 먹으라고 항상 얘기해요. 그래서 면역력에 제일 좋은 게 비타민C예요. 비타민C를 저는 과용량 먹거든요. 메가도즈로 먹는데 비타민C가 되게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와도 면역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이거를 못 침투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호중구나 면역세포들이 일을 해서 얘를 물리치는데, 호중구나 아니면은 뭐 이뮤놀로지 면역 기능을 하는 그런 세포들이 일을 할 때 비타민C를 소모를 해요. 그래서 아픈 사람을 보면 비타민C가 많이 소모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때 몸에서는 비타민C를 합성을 할 수 없으니까 밖에서 먹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먹어줄수록 면역력이 좋아져서 다 밖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40대 이후에 다이어트 할 때 신경 쓰는 거는 살 빼면서 아프지 않도록. 저는 다이어트 할 때 아프면 망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프면은 눕잖아요? 운동도 못해요. 식단도 못해요. 기운 없으니까 자꾸 주변에서 밥 먹여요. 밥 사주고 죽 끓여주고 약 먹고 하다 보면 다시 포동포동해서 살아나요. 그러면 다이어트 또 실패. 그래서 나이 들어서는 다이어트 하면서 아프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살 뺄 때는 영양제를 잘 챙겨 먹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노년기 효과 좋은 군살만 쏙 빼는 관리법이 있나요? 노년기에 군살만 쏙 빼는 관리법. 군살 어디 있을까요? 군살이라고 하면 옆구리살 이렇게 아니면은 뭐 등살 이렇게 쬐끔쬐끔하게 약간 이렇게 뭉쳐져 있는 그런 살들이 군살인 것 같아요. 잘 안 빠지는 애들을 빼려면은 안 하던 짓을 해야 돼요. 안 하던 짓을 하려면은 안 하던 근육 운동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한 달을 생각을 하고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플랭크 아침마다 하고요. 스쿼트 양치할 때마다 해요. 양치할 때마다 스쿼트 30번씩 하고 아침에 플랭크를 해보는데 한번 플랭크 챌린지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을 30일 동안 계속 플랭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복근이 엄청 선명해지면서 군살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플랭크를 하는데 1분도 안 걸리거든요. 하루에 2분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1분 하고 쉬었다가 또 1분 하고 쉬었다가 2분을 하는 거죠. 근데 그 2분이 진짜 길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달만 해보시면은 의외로 군살이 잘 빠져요. 노년에 오히려 하면 역효과 나는 운동이 있나요?
나이 들었을 때 오히려 무게를 높여서 하는 헬스는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의외로 헬스를 하면서 남자들은 자꾸 무게에 대한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자꾸 하나 더 넣고 하나 더 넣고 올리고 하면서 이 성취감과 그 뿜뿜함을 즐기는데 나이가 들어서는 괜히 높였다가는 부상을 당하세요. 그래서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오히려 운동하다가 부상당하신 분들이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회복도 느릴 뿐더러 운동을 하면서 다치게 되면 나중에 되면 또 그 운동을 또 하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노년기에 오히려 해서 역효과가 나는 거는 무거운 거 들면서 심하게 운동하는 걸 좀 피해 주시고 적당하게, 저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드는 걸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1kg 정도 되는 거를 여러 번 해요. 그래서 여러 번 해서 저는 얘를 단련시켜요. 우리 몸을 단련시키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뭔가 챌린지를 해서 계속 무게를 업해서 근육을 뻥뻥뻥 하는 것도 물론 멋있어 보이고 좋고 나의 이런 도전 정신을 이렇게 좋게 만드는 것 같지만 그렇게 오래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단련시키는 거 위주로 작은 무게가 가는 걸로 여러 번, 또는 내 몸이 저는 세상에서 제일 무겁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몸 들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뭐 플랭크 하는 거, 그리고 플랭크도 처음에는 쉬어도 한 3, 4주도 넘어가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몸이라도 제대로 좀 버텨보자. 이게 저는 오히려 노년기 때 무거운 거 드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얼굴이 예쁜 거는 뭐 누구나 돈 쓰면 예뻐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예쁨의 가치가 있으려면 어쨌든 남다른 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매력이 있어야 사람들이 나한테 호감을 갖고 내가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에 같이 손을 잡고 어떤 뭐 작업을 한다든지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나를 면접에서 뽑아준다든지 인생에 새로운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성형이라는 것이 단순히 외모만 어떻게 막 이렇게 외부에서 바꿔주는 것만이 진짜가 아니라 진짜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좀 아름답고 그리고 건강하게 바꾸는 것, 결국에는 삶을 다시 설계하는 게 진짜 저는 성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의 모토는 얼굴 성형도 되지만 얼굴 성형, 몸 성형, 마음 성형, 그리고 인생 성형까지 저는 다 같이 건강하게 하는 것을 설계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과 얼굴 그리고 마음까지도 자신을 믿고 저속노화로 갈 수 있는 그 여정을 끊을 수 있도록 시작하게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쓴 저속노화 다이어트의 정석은요, 사실은 노화는 저속으로 되지만 다이어트 방법은 가속으로 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쪄 있는 거는요, 어쩌면 응급 상황이에요. 응급 상황일 때는 응급실 가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응급 상황일 때는 좀 빠르고 효과적으로 뺀 다음에 그 다음에 비행기 1등석에 타서 저속노화로 가는 아주 편안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이왕 살 뺄 거 그냥 팍 빼고 그리고 루틴을 잘 지켜서 저속노화로 편하게 사는 거, 저는 그게 되게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계속 살 안 빠지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몇 년간 계속 이렇게 괴롭게 살면서 여러 가지 성인병, 그리고 또 옷도 안 맞고 또 피곤하고 이게 짐이 계속 달라붙어요. 이러면은 응급 상황이 계속 되다 보면 어느 순간 지쳐서 쓰러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시면서 저속노화 다이어트 하시고 가속 감량 하시고 저와 같이 1등석 타면서 인생을 좀 더 아름답고 즐겁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